최앵커님하고 첫 방송을 할 때 그렇죠. 위닉스를 제가 14,200원 정도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33,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7,5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위닉스 너무 잘 아시는 계절적인 업종입니다. 이 가전 삼신기, 가전 삼식인 줄 알았더니 가전 삼신기인데요. 뭐냐면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텀블 건조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컬어질 만큼 이제는 계절적인 이런 종목이보다는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관련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봉의 흐름들을 보면 계절적으로 항상 가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른 봄까지 이 종목이 핫하게 움직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봄에 급등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도 봄에 보시면 10,000원대에서부터 2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벌써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주봉상의 흐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실은 지금에도 19,000원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상 최대의 실적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부터라면 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7,500원대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이나 저점 매수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네. 10% 정도의 비중이라면 충분히 19,000원 이하에서는 15% 정도 더 비중을 늘리셔서 15% 채우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손절보다는 일단 손절가 지금 뭐 한 17,000원 정도 요 라인만 지지가 된다라면 그 구간 19,000원 이하 17,0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리셔서 내년 한 3월 달 정도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도 있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요. 비중 현대건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1,000원의 비중 20% 아주 매수 잘하셨습니다. 네. 예, 41,000원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이 VIP 클럽에서도 41,500원 이하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상 이 건설 시공평가 2위를 차지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 이제 경협주 섹터 중에서 가장 또 굵직하고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또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41,000원에 매수하시고 너무 잘하셨는데 아마 이 종목은 모르긴 몰라도 6만 원대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 시청자님들도 같은 관점에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협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이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 보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9월 30날 3차 북미회담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까지, 3일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내가 매수한 가격이 너무 고점이어서 수익이 아니다. 근데 가문숙 대표가 손실 보고는 절대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팔지 말아야지. 이러고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기적으로 일단 북미회담이 개최가 된다거나 날짜가 확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확정적인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일단 수급을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이 종목 20%면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또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저점에서부터 유입이 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4만 원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은 그대로 좋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전일자 이렇게 음봉이 나서 좀 불안한 그림들이 있으시겠지만 20% 비중이시라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지면서 43,000원 44,000원대를 이탈한다라면 반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추매를 10% 더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이도저도 귀찮다. 그냥 홀딩하고 싶다. 이러시는 손이 느리신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 저는 그냥 일단 이슈가 유지될 때까지 또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 한 5만 원 이상 보시고 홀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의 비중 30%. 자, 매수가는 4,100원이면 아주 나쁜 매수가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3,000원 정도 부근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보시면 3,000원짜리가 8월 말 정도 자리인데 지난 5월달, 6월달에 조정을 받았던 그 3종 바닥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VIP 회원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상한가를 갔었는데 자, 4,100원의 비중 30%. 문제는 비중입니다. 남성이라는 종목은 개별 종목이고요. 또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알렉사 오토 아마존과의 어떤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요 알렉사 오토에 대한 기술력
또 8월 상반기에 이 알렉사 오토를 탑재를 해서 자율 주행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시너지를 충족시키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하반기로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도 사실은 연휴 전에 한 반 정도 비중 축소 사인을 드렸었는데요. 자, 4,100원에 30%면 약간의 손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알렉사 오토와 또 이낙연 관련주, 또 차트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이고 차트 매집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 또 이런 종목은 특히나 개인이 매집된 종목 어떤 그 뭐랄까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그런 어떤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는 힘든 종목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4,100원이시면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래로 손절가를 본다면 3,650원 정도로 보시고 반등 시에 제 생각은 4,500원 정도 구간에서 비중이 지금 30%라면 10% 정도의 비중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알렉사 오토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 나오기 직전까지 보유를 하신 전략과 그다음에 다시 만약에 4,000원대 이하로 준다라면 이 정치 관련 테마로도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K 같은 종목은 올 1월 달에 수소차 급등할 때 같이 반등이 나와서 사실은 수소차 관련주들의 1, 2월 달에 우리 이렇게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1, 2월 달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이건 하나의 테마일 뿐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마일 뿐이고 수소차들 다시 보시려면 찬바람 불 때쯤 다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우리가 주도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소차 관련주들 지금 한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풍국주정이나 JNKT를 비롯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매수세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슈를 보면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네. 비롯해 차를 수소차로 다 바꾼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왔었죠. 자, 바로 이게 차트의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NK 지금 일단 매수가가 수익권이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테마로 가는 종목인데 굳이 이런 종목의 비중을 30%까지 실으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림 NK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수소차 관련주 중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장주였던 풍국주정이라든지 또 수소차의 가장 대표적인 JNK 히터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또 EM코리아라든지 미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이라면 현재 그림에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양봉 이후에 이틀 십자형 캔들이 나오고 어제는 망청의 캔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월요일장에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도 사실은 다른 어떤 종목에 비해서는 따라주지 않는 그림이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7월 달에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급등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3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지금 1,250원대를 이탈한다라면 올 매도를 하시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반등 시에 1차 목표가는 1,350원 정도 보시고 1,3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일단 매물대 돌파한다라고 보시면서 7월 달에 터졌던 거래량 850만 주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려면 최대한 850만 주보다 한 15% 정도 이상은 더 거래량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1,500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은 30% 비중이시고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라면 추세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수소차 관련주의 더 좋은 종목을 다시 선택하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핫하게 시장의 중심이 됐던 그런 반도체 소재 애칭가스 관련주입니다. 자, 후성은 국내 유일하게 99.9%의 순도 불화수소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국내에 어떤 기업을 통해서 불화수소를 조달할 수 있다라는 테스트도 마쳤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죠. 언론에 나왔었죠.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테스트조차 거칠 수 없을 만큼 예전에는 일본 제품들을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번 계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본다라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과도기가 되면서 이런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틴다라면 오히려 우리 자구책으로 더 마련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도 증가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종목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반도체 소재주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단기적으로 뭐 일본의 어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과의 이런 싸움, 그런 싸움에서 그칠 게 아니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9,650원이면 사실 매수가가 썩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가 더 나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손절가는 일단은 9,000원 정도 보시고 반등 시에는 10,000원을 돌파한다라면 홀딩이고 10,000원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시면서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박스권의 그런 트렌드를 트레이드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